최근 SNS에서 얼굴 크기 챌린지라고 턱끝에 손바닥 대고 얼굴을 가렸을 때 눈썹 이상 가려지면 얼굴 작은 거다. 요즘에는 얼굴 크기를 정말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할 때도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 하면은 일단 다짜고짜 얼굴 작아질 수 있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 SNS에서 얼굴 크기 챌린지라고 턱끝에 손바닥 대고 얼굴을 가렸을 때 눈썹 이상 가려지면 얼굴 작은 거다. 저는 눈썹에 약간 위로 하면은 요즘에는 얼굴 크기를 정말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할 때도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 하면은 일단 다짜고짜 얼굴 작아질 수 있냐, 이거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했을 때 실제로 내 얼굴이 작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장님 네. 유튜브에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경락, 페이스 요가 수백만 조회수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 댓글 보면은 이렇게 해도 얼굴 크기 조금씩 않는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왜 얼굴이 크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따라하다 보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얼굴은 더 부어버리고 계속 만지면 염증 때문에 더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얼굴이 커져 보이는 이유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까? 일단 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방, 근육,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근육이나 지방을 모두 포함해서 붓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원인이 정확히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뼈가 엄청 크고 부종도 없고 근육도 적고 지방도 없는데 막 마사지 하면 아프기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뼈는 작은데 거기 근처에 막 근육이랑 지방이랑 살이 좀 쪄서 부종까지 있다, 그러면 림프관 순환시켜서 부종 빼고 살 빼고 보톡스 맞고 하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유가 보통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한 2-3가지가 합쳐져 있으니까 가까운 구강암면외과에 가서 뼈 CT 사진도 찍어 봐야 되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 내가 왜 커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혹시 CT를 찍으면 내 얼굴 뼈 크기가 평균보다 큰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정확하게 나타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CT로 내가 지방이 많은 건지 근육이 많은 건지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수치로 몇 제곱 밀리미터, 몇 세제곱 이렇게까지 아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단면을 보면 아, 좀 두껍네, 근육이 크네, 이런 건 다 보이죠. 원인에 따라 얼굴이 큰 이유와 그 원인에 따라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제 전문 분야인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통해 얼굴을 작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악수술하면 무조건 얼굴 작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굴 자체가 뼈가 큰데 줄이면 뭐 당연히 작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무조건 작아지게 한다고 해서 얼굴이 뭐 이뻐지거나 얼굴이 아름다워지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곽수술은 뺄게요. 광대를 줄인다거나 뭐 턱끝을 줄인다거나 이거를 빼고, 양악수술만으로 단순히 위턱과 아래턱을 움직여서 얼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위턱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아래턱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길이가 줄겠죠. 이렇게 양악을 통해서 위로 상방 이동을 시켜서 얼굴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줄이고 싶다고 해서 무슨 게임을 하듯이 아니면 그림을 그리듯이 잘라서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살짝 하고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치아 보이는 양이 거의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악을 위로 확 올리면은 웃을 때도 치아가 거의 안 보이겠죠. 이런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무조건 많이 줄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은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얼굴의 폭과 내 얼굴의 길이의 비율이 중요한데, 그냥 줄이면 동그란 공처럼 됩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봐야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그냥 줄였을 때 상악이 올라가면 코 안쪽에 비강의 볼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숨 쉬는 게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갈아내서 줄어드는 것 자체를 조금 덜 줄어들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얼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회전을 하는 겁니다. 하악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턱이 회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갸름해지죠.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볼륨이 이런 식으로 좀 부해 보이는 하관이 올라가면서 갸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턱의 폭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하나 있고, 회전을 하면 턱이 뒤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턱의 길이가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한 효과까지 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 회전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진다. 이것도 폭과 길이의 측면 모두에서 맞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치아가 거의 수직이에요. 근데 회전을 하면 완전 옥리가 되겠죠? 합주기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치아 각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회전을 하면 여기가 튀어나오겠죠. 너무 많이 하면 원숭이처럼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회전술을 해서 얼굴이 중안부가 원숭이처럼 튀어나와서 재수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턱이 뒤로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목이랑 턱이 거의 붙어서 공룡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턱이 너무 짧아져서. 이것도 그냥 회전하면 좋다고 해서 수술했다가 후회해서 재수술 오는 케이스에 많습니다. 그래서 회전술이라는 게, 물론 얼굴은 무조건 작아지죠. 회전을 하면. 그런데 합주기가 되거나 원숭이상이 되거나 턱이 없는 공룡상이 되거나 무턱이 완전 심해지거나 턱이 너무 들어가서 숨을 못 쉬거나 기도폐쇄가 돼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무조건 회전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중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 회전을 하면 중안부 이쪽이 좀 튀어나오고 입술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인중이 길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나 적정한 정도나 이런 것들 인중이랑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이뻐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얼굴 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얼굴 폭인데, 이 폭도 줄일 수 있나요? 아까 잠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회전을 통해서 각도가 바뀌면서, 그리고 SSRO를 해서 분리를 했다가 각도가 바뀌고 들어갈 때 이것을 최대한 안쪽으로 붙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작아지면서 폭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악 수술로 폭을 줄이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대를 잘라서 안쪽으로 하면은 전체적인 입체감도 안쪽으로 모이면서 폭을 좀 줄일 수 있죠. 옆에 턱관절 앞쪽에서 잘라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심부볼 지방이 광대 위 관자놀이랑 광대 아래 요 볼에 있는데, 이 부분 심부볼 지방을 좀 제거하면서도 폭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교근, 광대와 사각턱에 붙어있는 이 근육을 좀 잘라내거나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줄여도 폭은 줄어들 수 있고, 사각턱 자체를 잘라서 앞쪽에서 보는 부분을 좀 줄여도 폭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사각턱 앞쪽에 이 피질골, 이 부분을 좀 갈아내서도 폭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 끝을 T절골을 하거나 V로 세게 잘라내면 그 부분의 폭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폭을 줄일 수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폭을 줄이고 싶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되게 커. 근데 턱끝을 뾰족하게 해. 안 어울리겠죠. 그리고 사각턱이 이런데 광대를 줄여. 사각턱은 놔둬.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여기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볼 수가 있으니까,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럼 보셨을 때 무조건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게 예쁜 얼굴이라고 보시나요? 작은 얼굴이 동안 젊어 보이고 조금 더 어려 보이고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한데,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상담 오신 분의 실예를 얘기를 한번 드리면, 그분이 한 10년 전쯤에 한창 갸름하고 날카로운 얼굴이 굉장히 유행일 때 수술을 해서 굉장히 날렵한 얼굴을 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쁜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얼굴을 그냥 작게 만들고 싶어요.
싶다. 좀 더 짧게 만들고 싶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미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유행이 좀 바뀐다. 그래서 무조건 작은 얼굴이 이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유행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본인의 매력을 잘 담을 수 있는 비율이 좋은 얼굴을 자연스럽게 기능적인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악을 너무 줄여서 아까도 말했지만 치아가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해 보이는 할머니처럼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뒤로 돌려가지고 무턱처럼 공룡턱처럼 보이거나 예를 들어서 원숭이처럼 보이거나 이런 분들, 인중이 엄청 길어 보이는 분들, 이런 경우는 얼굴은 작아졌지만 하나도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본인의 얼굴, 눈, 코, T존이나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여백과 어울리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작아지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요즘에 굉장한 큰 화두죠. 많은 분들이 얼굴 작아지기를 원하고 서양 쪽에서는 룩스 맥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망치로 치는 챌린지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갸름한 얼굴을 좋아하다 요즘에는 좀 작은 얼굴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고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얼굴 크기 자체에 너무 매몰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비율과 내 얼굴의 개성과 맞는 그런 거. 그리고 사실 얼굴이 내 성격이랑도 좀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내 성격과 내 얼굴이 안 맞으면 굉장히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본인이 얼굴 크는 게 너무 고민이시라면 가까운 아니면 맥스 구강아간면외과 강남역 오셔가지고 정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밖에 양악수술, 윤곽수술로 얼굴의 크기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아간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